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압. 자, 전압이 2021년부터 구분이 좀 달라졌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크게는 저압과 고압, 그리고 특고압으로 나뉘는데, 저압은 역시 교류와 직류가 다르죠? 교류는 1000V 이하일 때를 저압, 직류는 1500V 이하일 때를 저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1000V와 1500V를 기준으로 역시 고압도 이제 교류에서는 여기 1000V였듯이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직류일 때는 1500V 초과하고요. 역시 7000V 이하, 7000원은 똑같네, 그쵸? 그리고 특고압은 역시 이제 모두가 다 7000V 초과할 때 특고압이라고 하는데, 바뀌기 전은 뭐였습니까? 그것도 알아는 둬야죠. 바뀌기 전은 교류는 600V 이하를 바로 저압이다 그랬고요. 직류는 750V 요것을 저압이다 그랬었죠. 그것이 얘는 딱 2배가 되었네요. 얘는 2배가 조금 안 되네. 그러면서 딱 맞춘 거죠. 그냥 1000원하고 1500원으로 딱 맞춘 거지. 계산 불편하니까 1000원과 1500원 이렇게 맞춘 거고, 역시 1000원과 7000원 사이, 1500원과 7000원 사이, 그리고 7000원 초과,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압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색깔도, 전에는 우리가 RST 3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중성선 이렇게 해서 이때 그 색깔은 흑, 적, 청하고 백색을 썼었죠. 백색. 그런데 이제 이 3상의 기호도 이제 우리가 RST 쓰지 않고요. L1, L2, L3 그리고 중성선 이렇게 L1, L2, L3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이 바뀐 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색깔도 갈, 흑, 회청, 가륵, 회청, 가륵, 회청 기억을 합시다. 뭐 전에도 어떤 색을 썼는지 알아야죠. 계속 우리가 기존에 시설된 것들은 이 상태로 유지가 돼 있을 테니까 이것도 기억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가륵, 회청 기억을 합시다. 가륵, 회청. 그리고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을 함께 병행 같이 쓰겠다 그 얘기죠. 가륵, 회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이 어떻게 우리가 갖춰져 있어야 좋은 전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선의 구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도전율, 전기를 통하는 값이 더 클 것. 자, 가벼워야 좋겠죠. 작업하기도 좋고, 그쵸?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 인장 강도가 클 것.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거죠. 내식성이 클 것. 그리고 접속이 쉬울 것. 그쵸? 접속이 쉬워야 계속 연장해서 우리가 전선을 이어가겠죠. 가유성, 구부러지는 거죠. 가유성이 커야 작업하기가 역시 편리할 테니까. 그리고 가격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선의 구비 조건이죠. 뭐 크게 특별하게 챙겨낼 건 없네요. 자, 그 다음, 자, 전선의 이제 종류로 한번 가보면요, 전선은 나전선과 절연전선,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전선은 여러분들 이 나전선 자체는 피복이 없는 전선이다, 옷을 입지 않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나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는 벌거벗은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도 피복을 입히지 않은 그런 전선을 나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절연전선은 절연물로, 즉 피복,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물로 이렇게 피복을 만든 것을 절연전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은 케이블. 케이블은 도체, 그쵸? 금속체가 있을 때 그걸 한번 내부에서 절연체로 감싼 뒤에 다시 한번 바깥에서 시스, 이걸 외장이라고 하죠. 외부에 한 번 더 옷을 입힌 거죠. 예를 들자면 조금 더 강력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 갑옷까지 하나 더 입은, 전투에 출전할 마치 군인처럼 이것들보다는 훨씬 더 중무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전선은 절연이 안 돼 있는 거죠. 실제로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송전선에서는 이 나전선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연전선은 피복이 되어 있어서 절연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배전선로라든가 그 다음에 옥내, 그렇죠? 수용과 내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전선이 바로 이 절연전선이죠. 그리고 케이블은 이 절연 성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전선을 단선과 연선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단선은 한 가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전선. 그렇죠? 한 가지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전선이고요. 연선은 여러 가닥.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작은 여러 가닥의 이런 단선들을 꼬아서 내부에서 만든 전선을 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선에서 이렇게 뭐 N/D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어떤 연선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N은 소선의 가닥수, 그리고 D는 스몰 D죠. 이 작은 소선, 작은 선들의 바로 지름, 직경을 의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 단선과 연선의 종류에는 바로 1.5, 2.5, 4, 6, 10, 16 이렇게 제곱밀리미터로 우리가 이 넓이로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같은 형태죠. 이런 형태의 선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이것을 제곱밀리미터 대신에 뭐 얘를 밀리미터 스퀘어라고 해서 이걸 그냥 스퀘어라고 그냥 읽기도 하죠. 이걸 간단히 관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5 스퀘어, 2.5 스퀘어, 4 스퀘어, 6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외우는 방법 보면 1.5, 2.5 외우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4죠. 5 여기 적혀 있네.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6.5인데 6 적고요. 얘만 좀 특이한데. 자, 그 다음에 4하고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5 여기 10 적혀져 있고 6하고 10 더하면 얼마입니까? 26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기도 얘네 둘이 더하면 26인데 25 그 다음에 35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렇게 참고로 외우는 방법 기억을 해봅시다. 얘네 둘이 더하면 4 얘네 둘이 더하면 6.5인데 6만 좀 특이해. 얘네 둘이 더하면 10 16 26인데 25 그 다음에 35 이렇게 나간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연선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연선은 지금 여러 가닥 이렇게 속에 있는 거죠. 이걸 앞에서 한번 이렇게 쳐다봤을 때 보면 작은 가닥수 하나에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 얘기죠. 이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보통 이 한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0층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가 바로 1층, 얘가 2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선, 작은 이 소선의 지름, 직경을 D라고 표현하고요. 전체 연선 전체의 요 직경을 라지 D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선의 총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잘 보시면 0층이야 어차피 여기 하나 있죠. 0층이야 0층. 그리고 1층 얘가 1층이야. 1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층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로 이루어져 있어. 즉 6의 배수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그럼 다음 몇 개일까요? 다음 3층에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6의 배수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처음 0층은 1개, 1층은 6개, 2층이 그쵸? 12개, 3층 18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1층, 0층,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소선의 개수의 총합은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걸 기억하는 게 더 좋죠. 0층은 1개, 1층부터 6의 배수 형태로 증가한다. 이걸 기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고요. 이걸 공식화한 것이 이제 이거다 그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층이다 그러면 n층을 이루고 있을 때의 소선의 총수. 그래서 n에다가 2를 대입하라. 지금 그 얘기죠. 실제로 해보면 6 곱하기 얘가 3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1까지 해주니까 3, 6, 18에 19개. 자, 얘 더해보면 19개 나오나요? 자, 19개가 나오네요. 그치? 12 더하기 7이니까.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걸 좀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연선의 지름은 바로 2n 플러스 1d. 요 녀석의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보시면 여기가 0층은 하나, 그 다음에 1층이 다시 2개 늘어가고요. 다시 그 바깥쪽에 2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바로 이게 홀수 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2n 플러스 1만큼의 그 다음에 요 직경 D가 곱해져서 만들어진다. 요거 기억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전기 설비 과목은요, 뭐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론 강의는 부드럽게 봐주시고요. 주로 중심을
문제 위주로, 문제와 답 위주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부드럽게 여러분들 이 강의는 특히나 더 봐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자, 연선 이렇게 단일 연선 하나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연선, 그래서 보통 이 가운데에는 강철로 되어 있는 연선에다가 바깥쪽을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연선을 우리가 ACS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보통 송전선로로 쓰는 연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일 연선과 합성 연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ACSR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봅시다. 강선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이 알루미늄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선, 구리선이죠.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동선, 순수하게 구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보통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58분의 1 정도. 경동선은 좀 딱딱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리에 주석이 함유된 그런 동선이고요. 고유저항은 얘는 55분의 1. 자, 둘 중에 뭐가 더 고유저항이 낮을까요? 분모가 클수록 더 고유저항이 낮은 거죠. 얘가 더 낮지. 순수한 구리로만 되어 있는 것이 더 저항값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동선이 58, 경동선이 55.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얘도 35분의 1로서 얘는 분모가 작다는 건 상대적으로 얘가 크다는 얘기죠. 이것들보다는 더 고유저항값이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안지방에서는 보통은 그쵸, 바람 속에도 사실 그런 염분, 소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 녹슬지 않도록 동선을 쓰고요. 온천지역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선을 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선, 해안지방 쓰죠. 온천지역은 우리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해안지방, 동선 요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절연전선으로 가면요. 절연전선에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요. 보면 RB 그러면 얘는 고무 절연전선, 고무 절연전선 이렇게 되고요. V 그러면 비닐 이걸 뜻해요. 그래서 IV 그러면 비닐 절연전선. HIV 그러면 이거는 히트, 열하고 관련돼 있어서 내열성 비닐 절연전선. 자, DV는 인입용. 그렇죠. 아까 우리 전신수에서 이렇게 집으로 그렇죠. 이렇게 툭 따오는 이걸 우리가 가공 인입선 이랬죠. 인입용. 그래서 여기는 드롭 떨어진다 그런 말이 들어있죠. 드롭하고 비닐 이런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이렇게 돼요. 인입용. 자, OW는 O는 아웃도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웃도어. 아웃도어. 집 밖에 그리고 와이어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그래서 이것을 옥내 몰드라든가 덕트에다가는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뒤에 또 나오지만요.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FL 그러면 F 그러면 형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 방전등 전선이다. FL 이 정도를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 우리가 절연 피복한 연선 두 가닥을 나란히 붙여서 비닐이나 면 고무 등으로 다시 절연한 그쵸? 전선을 우리가 코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지금 선을 집어 넣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그 녀석을 이렇게 절연을 해서 코드,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것들이 있죠. 코드. 그래서 굵기는 0.75 스퀘어, 0.75 스퀘어를 최소 굵기로 하고 고무 코드, 그 다음에 기구용 코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열기용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구분할 만한데 우리가 이발기, 헤어 드라이기, 그 다음에 면도기 이런 것은 금사, 바로 금처럼 돼 있는 그 섬유, 그렇죠? 그것처럼 생긴 코드다. 그래서 금사 코드 이렇게 써요. 그 피복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든 코드다 그 얘기죠. 금사 코드. 요거 특별히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은 절연 성능이 우수한 성능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도체를 먼저 절연체를 한번 감싸고 그 밖을 한 번 더 옷을 또 입힌 거죠. 갑옷을 한 번 더 입힌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우리가 부를 때 무엇로 절연했고 무엇을 외장으로 했느냐, 즉 무엇을 시스로 했느냐. 그래서 뭐뭐 절연 뭐뭐 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V는 비닐을 뜻해요. 비닐. C는 가교 폴리에틸렌, 그리고 E는 폴리에틸렌, R은 고무, 뭐 러버 그러죠. 고무.
B는 부틸 고무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VV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형식을 우리가 따라서 비닐절연, 그쵸? 뭐절연, 뭐시스,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고요. 자, 이 V는 뭡니까? E는 폴리에틸렌, V는 비닐. 그래서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E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이 되겠네요. 그치?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고 CV, 얘는 가교 폴리에틸렌, V는 뭡니까? 비닐이죠. 비닐시스, 뭐뭐 절연, 뭐뭐 시스 케이블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치? V는 비닐, 가교 폴리에틸렌, C, E는 폴리에틸렌, R은 고무, B는 부틸 고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V 고무, 절연 고무, 부틸 고무죠. 절연 그 다음에 비닐시스 케이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CV 케이블은 바로 가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C를 써서 쓰는데요. 얘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뭔가 교차돼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close linked 이런 바로 가교 폴리에틸렌을 써서 만든 케이블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0용 바로 케이블 내부에다가 이렇게 30을 해놓은 케이블도 있고요. 또 보면 30 말고도 그 가운데 또 뭐 하나를 더 넣은 거죠. 그래서 동심의 중성선 우리가 뉴트럴이라고 했던 그 중성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CNCV 그래서 CN은 바로 동심, 중성 가운데 중성선을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CN이란 말을 써요. Concentric Neutral 바로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이 이제 CNCVW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뭐냐? 바로 이거죠. 동심 중성선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절연 시스 얘는 수밀형 그쵸? 워터 물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에 얘가 수밀형 그쵸? 물을 막는다 그 얘기지.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제 캡타일 케이블은요 고무 혼합물로 역시 갑옷을 만들어서 외장한 케이블이고 역시 최소 굵기는 0.75 스퀘어가 되고요. 광산, 공장, 농사, 의료, 무대 등의 이동용 케이블로 많이 쓰이는 케이블이 바로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기억을 해봅시다.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선의 접속으로 한번 가보면요. 전선을 접속할 때 주의사항으로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전선을 이었을 때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전선의 세기를 접속하기 전 그냥 이어졌을 때보다 접속한다는 건 뭡니까? 전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그때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즉 80% 이상의 세기를 유지해야 될 것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테이프 감기는 반폭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주고요.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은 전용의 접속기구를 이용해야 된다 그 얘기지. 자, 전선의 접속으로는 두 번째, 먼저 불안전하게 만약에 접속했을 때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저항이 일단 증가됐죠. 불안전하게 접속이 되면 완벽하게 둘을 꽁꽁꽁꽁 완전 접착을 해가지고 했을 때보다 저항이 증가하게 되니까 바로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뭐 화재라든가 또 누전의 위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절연까지 해서 해야지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전선 및 케이블을 접속할 때에는 직접 접속이 얘는 불가능하죠. 케이블 같은 경우 그때에는 바로 접속 기구를 써야 되고요. 뭐 케이블이나 케이블, 코드나 케이블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접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전선의 접속 종류로는 자, 트위스트 접속. 여러분 뭐 많이 있지만 우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딱딱 이해가 돼요. 자, 얘는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에서의 접속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트위스트, 그죠? 뭔가를 이렇게 말아준다 그 얘기지. 비교적 가는 단선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2, 3에 감고 또 서로 이렇게 감아 붙여서 만든 방법이 트위스트 접속. 그래서 얘는 가는 단선이 포인트가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은 브리타니아 접속은 10 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의 접속법으로서 상당히 많이 감아서 그렇죠? 접속한 방법이다. 요것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 전선의 접속의 종류로는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로 쥐꼬리 접속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단선 두세 가닥을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해봤죠?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을 모아서 벤치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접속하는 방법이고요. 끝에 이렇게 뭐 테이프를 감는다거나 아니면 커넥터를 끼워서 마감을 하는 것이 바로 쥐꼬리 접속, 종단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역시 인장 강도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20% 감소를 20% 이하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전기 저항을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속을 해야 되고 충분한 절연 성능을 유지시켜야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허용 전류 앞에 살펴봤는데요. 어떤 온도의 상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흐를 때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전류를 허용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격 전류는 온도 상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전류, 즉 최적의 동작을 보장하는 그런 전류를 기기 입장에서 보면 전격 전류, 전선의 입장에서 보면 허용 전류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얘기죠. 용어. 자, 그래서 여기 1장에 우리가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